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고발을 당했는데요. 서울 남부지검이 가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주 의원을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쌤통입니다. 네, 주광덕 의원은 자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요? 자기는 아싸 재수하고 남들한테 안 간 자료 하나 딱 취득해가지고 우와 이 대박인데 해가지고 딱 발표했다가 알고 보니 작전에 엮인 듯한 그런 불쾌한 기분? 그러니까요. 당의 입장에서는 안경환을 떨어뜨렸으니까 속의 목적은 달성을 했고 이제 뭐 정말 의원도 한 명 같이 떨어뜨리는 건가요? 안경환에 의하면 꼬리 자르기? 네, 이게 정보공개 요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보공개 요청은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긴데 국회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그냥 이메일 쓰듯이 자료 달라고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도 자료를 받는 과정은 똑같아요. 굉장히 번거롭고 짜증나게 하거든요. 어디에 쓸 거냐, 왜 필요하냐, 누구까지 필요하냐, 예,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 거냐, 정말 귀찮게 해요. 근데 이거를 8분 만인가? 9분 만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폭로한 이 내용 자체도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그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예. 같이 공개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A씨라고 하는 분이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남부지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사소송법 위반으로 해서 A씨가 고발을 한 거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받고 20날이 고발인 A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피고발인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 요거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이미 뱉은 말이라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사람을 처벌을 한다고 해도 안경환이나 그 피해 여성이 받았을 상처는 지금 정말 너무 저 같으면 진짜 열 뻗쳐서 이거 지금 죽여버리고 말지. 이거 지금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피해는 받을 대로 받았는데 이 사람을 지금 와서 처벌한들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래도 그 아픈 부분은 있는데 처벌은 처벌대로 가야 되는 게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그 권모술수와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이용한 정치하는 행위를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끝까지 조사를 가야 되고요. 이것도. 네. 진짜 확실하게 제2의 제3의 피해자 안 나오도록 이번에 주광덕 확실하게 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져야 된다고요? 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방송에서도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법 위법인 걸 알면서 이게 법을 어기는 건 괘씸죄를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나 기자나 안 그러면 저 같은 뭐 시민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공개를 했어. 공개할 때는 몰랐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실제로 주광덕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 가사소송법의 내용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그게 변명이 되는 직위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은. 아니 국회의원뿐이 아니고요. 그거는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몰랐다가 면피가 되는 건 없어요. 법을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아 그래? 좀 안 됐지만 그럼 처벌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난 몰랐어요라 그러면 그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게 처벌받는지. 예, 하지만 예. 처벌받으면 돼. 이렇게 재판부는 판결을 해요. 이거 직권남용인 거죠. 직권남용이요? 직권남용보다는 이 가사소송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사소송법도 그 적용은 당연히 되는 거지만은 직권남용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도 뭐 어떻게 또 추가로 걸 수 없는 건가요? 그 조사 과정에서 나오겠죠. 직권남용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에서 이게 파면 직권남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렇죠. 법원행정처 직원도 같이 걸릴 수도 있고요. 조선일보도 걸릴 수 있고요. 아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법원 행정처 직원도 궁금하네요. 네. 검색어를 입력해서 파일을 확인한 다음에 프린트로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는 시간만 해도 8분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제기됐던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원래 가지고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사태 파악된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수 있는 의혹이 있다. 네, 네. 법원 행정처에서는 따로 그거에 대한 증거물로 따로 받아서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광덕 의원이 지역구가 남양주시 병이거든요. 네. 최민희 의원님 네. 지역구가 똑같아요. 예. 여기예요? 네, 예. 네. 남양주병이에요. 최민희 의원님 화이팅. 완전 화이팅입니다. 보고를 갑시다. 네, 최민희 의원님 지역구의 보궐이나 다음 총선을 기리면서 안경환 측 아들 허위 비방한 한국당 의원들 고소한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한국당이 그 서울대 아들이죠. 그 안경환 그 내정자의 그 서울대 부정 입학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단이라는 게 있대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안전 후보자의 아들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그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답니다.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하겠다고요. 토요일 날에 이걸 발표를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본인이 지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본인 그 당사자가 장관이 됨으로써 검증을 하는 단계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다 국민들이 뭐 해야 된다라고 다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부인의 제자라든지 뭐 그 사람들까지 뭐 다 캐고 다니는 것은 인권 침해를 넘어서 그냥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아들에 대해서 정말 악의적으로 너무 많이 캐고 다니면서 옛딸 뭐 이런 거를 뭐 굉장히 뻥튀기 해서 이 아들을 조그만 거 가지고 굉장히 그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건 정말 법적으로 물음을 하겠다라고 나서셨는데 저도 이거는 좀 시시비비는 좀 가려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안경환 후보 측, 전 후보 측에서 말한 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안경환 전 후보의 아들이 여학생과 기숙사에 같이 있고 이랬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주광덕 측은 자유한국당 측은 이게 이제 성폭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갔었어요. 네, 성폭력 가해 남학생이라고 했죠, 아들을. 네, 그렇게 몰고 갔었는데 후속 조처를 보면 학교에서 벌어졌던 후속 조처를 보면 이게 학교 폭력위원회 회부가 됐던 게 아니고 징계가 선도위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 학교 폭력위에 성폭력이었으면 폭력위로 가는데 이게 성폭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기각문란 정도로 해서 선도위로 갔던 거고요.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거짓으로 잘못된 거짓말 뉴스를 인용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거짓을 퍼뜨리는 악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허위 사실을 제시하고 온갖 저질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므로써 품위와 헌법적 의무를 훼손했다는 명분 아래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예, 안경환 교수 이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판결문 유출 경로를 확인하는 게 언론들의 마지막 사명일 것 같은데 왜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만 이렇게 줄기차게 다루는지 모르겠네요. 공범이니까. 공범이니까. 털면 자기도 다치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법원행정처에서 불법적인 그 경로로 그 판결문이 유출됐던 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직원 한 명이 청와대에 가서 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왔었는데 불었고요. 그 부른 내용에 따라서 지금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에서 잘못했던 부분 그리고 그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아마도 이게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국정원에 파견 갔던 뭐 애가 관여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지금 전국 판사회의에서도 지금 문제가 됐었지만 이 사법부에는 법원행정처 부분을 확실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요. 이 지금 벌어진 그 판결문 불법 유출 경위 그다음에 이 인신공격 거짓으로 인신공격한 부분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 이과의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망신 주기 위한 그 청문회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기명 님이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주광덕, 우쭐했던가? 아니, 똥줄이 탄다. 그 기사 링크 걸어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여행님의 트윗입니다. 원래 대선에서 지면 당에서 그 후보 매장시키는 건 줄 알았음. 어찌나 머리카락도 보이지 말라고 발광하던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후보는 당대표까지 나와. 크크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전 후보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12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정말 머리카락도 보이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죠. 새정치민주연합 그 쪽에서. 지금의 뭐 국민의당 쪽에 가신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뭐 이 홍준표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홍준표가 이번에 뭐 참패를 당하고 나서도 자기가 더 당대표 나오겠다고. 또 당에서 뭐 그냥 당사자들이 참패라고 생각할까요?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할 것 선방했다. 같아요. 그 정도면 선방했다. 예. 아. 그리고 그 대선 기간 때 그 손학규 씨나 뭐 김종인 씨나 정운찬 뭐 예. 이런 분들이 정말 살아 계신지 궁금할 정도로 갑자기 안 보이니까 문득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뭐 대선 기간 중 키맨들 뭐 지금 뭐 하나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예, 그랬어요. 신문을 했던데 기사가 나왔어요. 진짜 똥 싸고 자빠진 소리죠. 무슨 키맨이야. 똥 싸고 자빠졌어. 한경호 폐간 기원형 정서연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손학규, 김종인, 정찬. 지난 대선 키맨들이라니. 지난 대선 키맨은 문재인이지. 문재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났음. 어느 누구도 영향을 못 줬지. 문재인은 스스로가 가장 강한 후보였고 키맨들이 필요 없었음. 손학규, 추호, 정운찬 모두 헛발질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경선 기간 중에 그 정운찬 씨가 그 라디오 그 인터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 심각하고 정중하게 국민의당 후보를 뭐 앞세워서 뭐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뭐 사두 정치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저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저런 개같은 헛소리를 갖다가 심각하게 저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낙선하고 다들 조용히 사라졌는데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선거 직후에 제가 뭐 부족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또 헛소리를 했잖아요.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언론들이 다시 계속 이렇게 띄워주려고 애쓰는 모습도 너무 웃기고 그렇네요. 더 나달 이다야님의 트윗입니다. 박근혜 10,000원 쓸 때 문재인 대통령 1,000원 썼다. 취임 한 달 물품 구입액 10배 이상 차이. 박근혜는 1억 6,200만 원, 문 대통령은 1,400만 원. 무려 11.6배가 차이 납니다. 활동비 아껴 일자리 소외계층 지원하겠다던 약속이 이미 실천 중. 그런데 너무 아끼신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구입 현황은 사무용 기기에서 박근혜는 1,900만 원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000만 원. 사무용 집기는 박근혜 7,300만 원, 문재인 100만 원. 거의 뭐 73배 차이죠. 산업기계는 박근혜가 6,600만 원, 문재인이 1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뭘까? 나 그래서 궁금해. 청와대에서 산업기계가 뭐 이런 거 있겠다. 그 문서 이거 슈레더 파쇄기? 뭐 이런 거. 네. 그거는 사무용 기기 같고요. 산업기계는 뭐 이렇게 잔디 깎는 예초기, 잔디 깎기 기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뭘 얼마나 깎길래. 넓어요. 음식 포장기. 마차님네 저희 시댁보다 넓어요. 그리고 음식 포장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인삼종과에 이제 선물로 포장해드리려면 진공 포장으로 이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못 살겠다 진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홀쭉해진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를 해서 가족 생활비로 쓰겠다고 하셔서 이번 달에,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급이 한 달에 약 1,7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치약이나 칫솔, 관저에 입주하면서 장만한 가구 등이 전부 다 개인 신용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급여의 상당 액수가 깎여서 나왔다라고
발표가 됐네요. 그걸 이제 정무비서관이 이정도 정무비서관이죠. 그 양반한테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청구를 하면 이제 개인이 그 돈을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훈훈한 모습이네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씨나 청와대에 있을 때 뭐가 그렇게 뭐 쪼들리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다른 인터뷰 보면 나오잖아요. 빈손으로다가 빈손으로 나가겠다. 대통령 자리 내려오겠다. 이런 것처럼 뭐한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무슨 재단 만든다고 하고 막 비아그라 사고 막 그러니까 뭐. 보톡스 맞고. 지금 우리가 그걸 까먹었는데 비아그라 왜 샀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어. 문재인 대통령 정도 연세가 되면 비아그라 필요해요. 고산병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샀다고 했는데 그거 밝혀내야 된다니까. 네. 있을 수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샀을까요 비아그라를? 뭐 물어보세요. 그냥 상상하는데 그게 정답이죠. 그 깜빵 동기들한테 물어봐야죠. 아까 처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겠지. 그러니까 깜빵 동기 중에 한 명이 먹었겠죠. 깜빵 동기요? 503호 그 동기들 중에. 아직 한 명이. 깜빵 안 간 애도 있는데요. 구치소 동기라고 하죠. 그런 거. 얼굴 네모난 애도 하나 있어요. 턱돌이? 걔가 그리고 지근거리에서 그 보살펴줬는데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예. 같이 공개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A씨라고 하는 분이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남부지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사소송법 위반으로 해서 A씨가 고발을 한 거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받고 20날이 고발인 A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피고발인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 요거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이미 뱉은 말이라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사람을 처벌을 한다고 해도 안경환이나 그 피해 여성이 받았을 상처는 지금 정말 너무 저 같으면 진짜 열 뻗쳐서 이거 지금 죽여버리고 말지. 이거 지금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피해는 받을 대로 받았는데 이 사람을 지금 와서 처벌한들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래도 그 아픈 부분은 있는데 처벌은 처벌대로 가야 되는 게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그 권모술수와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이용한 정치하는 행위를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끝까지 조사를 가야 되고요. 이것도. 네. 진짜 확실하게 제2의 제3의 피해자 안 나오도록 이번에 주광덕 확실하게 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져야 된다고요? 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방송에서도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고발을 당했는데요. 서울 남부지검이 가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주 의원을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쌤통입니다. 근데 주광덕 의원은 자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요? 자기는 아싸 재수하고 남들한테 안 간 자료 하나 딱 취득해가지고 우와 이 대박인데 해가지고 딱 발표했다가 알고 보니 작전에 엮인 듯한 그런 불쾌한 기분. 그러니까요. 당의 입장에서는 안경환을 떨어뜨렸으니까 속의 목적은 달성을 했고 이제 뭐 정말 의원도 한 명 같이 떨어지는 건가요? 안경환에 의하면 꼬리 자르기? 근데 이게 정보공개 요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보공개 요청은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긴데 국회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그냥 이메일 쓰듯이 자료 달라고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도 자료를 받는 과정은 똑같아요. 굉장히 번거롭고 짜증나게 하거든요. 어디에 쓸 거냐, 왜 필요하냐, 누구까지 필요하냐,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 거냐, 정말 귀찮게 해요. 근데 이거를 8분 만인가? 9분 만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폭로한 네. 이 그 내용 자체도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그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하겠다고요. 토요일 날에 이걸 발표를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본인이 지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본인 그 당사자가 장관이 됨으로써 검증을 하는 단계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다 국민들이 뭐 해야 된다라고 다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부인의 제자라든지 뭐 그 사람들까지 뭐 다 캐고 다니는 것은 인권 침해를 넘어서 그냥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아들에 대해서 정말 악의적으로 너무 많이 캐고 다니면서 옛딸 뭐 이런 거를 뭐 굉장히 뻥튀기 해서 이 아들을 조그만 거 가지고 굉장히 그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건 정말 법적으로 물음을 하겠다라고 나서셨는데 저도 이거는 좀 시시비비는 좀 가려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안경환 후보 측, 전 후보 측에서 말한 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안경환 전 후보의 아들이 여학생과 기숙사에 같이 있고 이랬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주광덕 측은 이제 자유한국당 측은 이게 이제 성폭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갔었어요. 네, 성폭력 가해 남학생이라고 그 했죠, 아들을. 네, 그렇게 몰고 같이 걸릴 수도 있고요. 조선일보도 걸릴 수 있고요. 아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법원 행정처 직원도 궁금하네요. 네. 검색어를 입력해서 파일을 확인한 다음에 프린트로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는 시간만 해도 8분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제기됐던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원래 가지고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사태 파악된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수 있는 의혹이 있다. 네, 법원 행정처에서는 따로 그거에 대한 증거물로 따로 받아서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광덕 의원이 지역구가 남양주시 병이거든요. 네. 최민희 의원님 네. 지역구가 똑같아요. 예. 여기예요? 네, 예, 네. 남양주병이에요. 최민희 의원님 화이팅. 완전 화이팅입니다. 보궐로 갑시다. 네, 최민희 의원님 지역구의 보궐이나 다음 총선을 기리면서 안경환 측 아들 허위 비방한 한국당 의원들 고소한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한국당이 그 서울대 아들이죠. 그 전 그 안경환 그 내정자의 그 서울대 부정 입학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단이라는 게 있대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그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답니다.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법 위법인 걸 알면서 이게 법을 어기는 건 괘씸죄를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나 기자나 안 그러면 저 같은 뭐 시민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공개를 했어. 공개할 때는 몰랐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실제로 주광덕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 가사소송법의 내용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그게 변명이 되는 직위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은. 아니, 국회의원뿐이 아니고요. 그거는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몰랐다가 면피가 되는 건 없어요. 법을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아, 그래? 좀 안 됐지만 그럼 처벌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난 몰랐어요라 그러면 그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게 처벌받는지. 예, 하지만 예. 처벌받으면 돼. 이렇게 재판부는 판결을 해요. 이거 직권남용인 거죠. 직권남용이요? 직권남용보다는 이 가사소송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사소송법도 그 적용은 당연히 되는 거지만은 직권남용 한 거잖아, 이 사람이. 그것도 뭐 어떻게 또 추가로 걸 수 없는 건가요? 그 조사 과정에서 나오겠죠. 직권남용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에서 이게 파면 직권남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렇죠. 법원행정처 직원도